10월 24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12% 상승한 2383.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2.77% 상승한 784.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3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JS코퍼레이션, YTN, 위지트, 신신제약, 히림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네옴시티 섹터입니다. 윤 대통령이 토요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투자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이 에너지와 인프라, 전기차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총 156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옴시티 테마가 지속 강세를 이어가는 한편 히림은 사우디 투자부 그리고 현대건설과 3자 업무 협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 사업 및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재차 불거지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AI용 칩의 선두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AI 칩에 이어 PC용 칩 제작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전 세계 PC용 칩 시장은 인텔이 절반 이상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가 PC용 칩을 개발할 경우 인텔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3% 상승하고 인텔의 주가는 3%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더불어 엔비디아가 AI 공장 설립을 위해 애플의 최대 협력사이자 아이폰 제조사인 폭스콘과 협력한다는 이슈도 동반되면서 오늘 반도체 및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가상화폐 섹터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새 1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토요일 오전 8시 30분을 기준으로 빗썸에서 4,034만원을 기록하면서 4천만원을 상회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위지트는 외부 결제 플랫폼 기업인 플레이어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플랫폼 내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양사는 각종 모바일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를 앱이 아닌 웹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외부 결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4번 중국 소비 섹터입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 단체 관광 전세기가 오는 11월부터 본격 운항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 전세기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17년 3월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린 이후 6년 10개월 만인데요. 해당 소식에 화장품 및 여행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입으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5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환절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등의 각종 질병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럼피스킨병이 번지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신제약은 오늘 중국 1위 제약사인 시노팜의 협업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신제약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6번 방송 섹터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그동안 매각 이슈로 지속 주목받던 YTN이 유진그룹에 3,199억 원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인수 계약을 통해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요. 그동안 YTN은 공기업들이 지배주주였기 때문에 공영 언론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번 지분 매각이 확정되면 YTN은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됩니다. 해당 소식에 YTN을 중심으로 방송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중앙첨단소재는 최근 165억 원 규모의 리튬업 공급 계약이 순항세를 타고 있다는 소식 속 환기 종목에서 탈피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어서 그레디언트는 장마감 직전에 167억 원 규모의 주식 소각 결정 공시가 올라오면서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ST큐브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설과 관련하여 계획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한편 제이스코홀딩스와 삼보산업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백스와 나무기술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네이버가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000억 원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해당 플랫폼을 도시계획과 홍수 예측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네이버는 AI와 로봇,
클라우드 등의 첨단 기술을 총망라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메타버스 및 컴퓨팅 테마가 상승하며 나무 기술이 강세를 보였고, 과거 네이버랩스 등과 로보포트 개발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된 바 있는 현대모백스도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